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도 한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일했고, 가정을 지켰고, 자식들을 키웠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가끔 여행도 가고 싶은데 돈 걱정 때문에 쉽게 못 나간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부담스럽다. 살다 보니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공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여행도 다니고 걱정 없이 삽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달 생활비 걱정에 쫓기며 아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똑같이 40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너는 은퇴했는데도 돈 걱정 없어 보이더라. 내가 좀 미리 준비를 하긴 했지. 나도 연금 넣고 적금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냐? 그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야. 미국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고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그냥 지키기만 해서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돈을 다루는 습관은 이렇습니다. 은행 적금과 연금만 믿고 있었다. 안전한 선택만 했고 돈이 일을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단순한 소비 중심이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다루는 습관은 이렇습니다. 적금뿐만 아니라 투자를 배웠다. 작은 금액부터 ETF, 배당주, 부동산 같은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50대부터 부업과 온라인 수익 모델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복리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을 그냥 두면 1,000만 원이지만 연 10% 복리로 투자하면 10년 뒤엔 2배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돈으로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액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은행에만 두지 말고 돈이 일을 하게 만드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쓸 때 항상 이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나에게 미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그는 이렇게 소비했습니다. 자기계발로 책과 강의 등을 활용하여 투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인간관계는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반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단순한 소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돈을 소비하였고 건강 관리보다는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며 돈도 덜 썼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돈을 쓰는 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단순한 소비의 도구로만 사용한다. 반면 누군가는 돈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도구로 활용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부류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와서 뭔가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한숨이 나온다.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그만큼 후회도 많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 그래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면 난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돈이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돈은 시간이고 선택권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때에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게 둘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원래 투자를 몰랐으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야겠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변화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들어서도 부를 이룬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였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걸 깨닫고 62세에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하였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며 5년 만에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오히려 자식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며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늦은 사람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주부에서 온라인 사업가가 된 55세 여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50대 후반이 되자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하나로 블로그를 시작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전자책 출판에 도전하였고
2년 만에 월 3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고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였습니다. 나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배우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후회하는 3가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다음 3가지라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 돈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지금 우리는 이 3가지를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해 배울 수도 있고,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투자해보라. 위대한 길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돈으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큰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투자해보라.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경험이다. 시작하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 성장하게 된다.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작은 투자도 시간이 지나면 예상보다 큰 결실을 맺는다. 둘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나를 위한 투자로 바꿔보라.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를 소유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기록해보라. 소비를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로 바꿔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배움과 성장에 투자하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순간 돈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통제하게 된다. 셋째, 새로운 기술이나 경제 지식을 배워라. 배움은 언제나 최고의 투자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면 우리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어라.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지식을 익혀라.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르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라. 배움은 돈보다 값진 자산이다. 배운 사람은 결국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가 경제적 자유로 이어진다. 넷째,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 오직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본업이 있다면 부업을 찾아보라. 연금, 투자, 사업 등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방식이 여러 개일수록 돈을 잃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다섯째, 내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먼저 감정의 자유를 이룬다.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살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라. 돈을 대할 때 두려움이 아닌 배움과 도전의 마음가짐을 가져라.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미래의 자신을 기대하라. 돈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 긍정적인 마음이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말이 있죠.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